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6번째 챕터 할 차례입니다. 힘과 운동에 대해서인데 이 앞장에서 5장에서 힘과 운동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때는 이제 특별한 힘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운동 법칙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 6장에서는 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운동 법칙을 다시 반복할 건 아니고 요 힘 중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힘에 대해서 6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찰력하고 끌림힘, 저항력 이 두 가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찰력인데요. 쓸림, 마찰. 5장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 하는 건데 마찰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물체에다가 정지해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 힘을 가하자마자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 한동안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더 커다란 힘을 가할 때 그때부터 갑자기 미끄러지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처음에 면이 있고 수평면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벽돌 같은 게 올려져 있다. 상자가. 그러면 이때 외부에서 아무런 힘을 안 주면 저절로 움직이진 않죠. 그냥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이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중력하고 이 바닥면이 떠받치는 수직힘,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평행에 의해서 이 둘이 크기가 똑같다 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하고의 어떤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시도가 없기 때문에 마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찰도 없고 마찰력이 0인 상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힘을 가했어요. F라는 힘을 가해서 왼쪽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근데 뭐 작은 힘으로 끌어당겨도 이 물체가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이 가해지는데 안 움직인다. 그것은 수평 방향의 R자 힘이 0이 돼야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힘을 상쇄시키는, 그러니까 이 힘하고 균형이 되는 반대 방향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외부에서 가해준 게 아니죠. 그 힘은 어디서 제공이 되느냐? 이 바닥면하고 상자, 물체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이 힘이 상쇄된다는 건데요. 엄밀하게 요 힘의 작용점을 표시하면 이거 다 이제 중심에다가 작용점을 표시했지만 엄밀하게는 마찰력은 요 접촉면에 표시가 돼요. 사실은 이제 마찰력의 작용점을 정확하게 논하기는 어려워요. 수직항력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F의 힘이 가해지지만 여전히 평형 상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정지 상태라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면도 정지, 물체도 정지 그렇게 되지만은 만약에 바닥면이 움직이는 바닥이다. 뭐 무빙워크 같이. 근데 그런 무빙워크 움직이는 바닥에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정지가 객관적인 정지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정지한 걸 얘기하죠. 상대적인 정지. 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상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정지라는 말보다는 미끄러진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지,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 힘하고 정확하게 상쇄가 되는 정도까지만 작용하죠. 만약에 이제 이 정지 마찰력이 얘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힘을 살짝 가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얘가 더 커지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은 외부에서 미끄러지게 하려는 힘하고 같은 정도로만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힘을 조금 더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켜서 더 세게 잡아당기는데 여전히 안 움직인다. 그 이유는 여전히 정지 마찰력이 같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요 크기는 외부 힘이 증가하면은 그거랑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정지 마찰력이 커질 수 있으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하는 거고요. 근데 요 정지 마찰력이 그러면은 항상 외부 힘을 상쇄시킬 정도로 항상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아무것도 없죠. 다 정지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외부 힘이 더 커져서 이 정지 마찰력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는 미끄러지죠. 그죠?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끄러지는데 그 미끄러지는 순간은 기본적으로 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힘이 점점 커지면 요 정지 마찰력이 그냥 같이 따라가다가 그 값에서 그 값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미끄러지는 순간에는 가속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더 커지면 그 다음부터 가속이 되는데, 실제 상황은 미끄러진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용솔 같은 걸 이용해서 잡아당긴다 그러면 용솔이 늘어난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물체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미끄러진 순간에 용솔이 출렁하죠. 출렁한다는 얘기는 이 마찰력의 크기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미끄러짐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운동 마찰력, 그러니까 이 미끄럼 마찰에 대응하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운동 마찰력이 여기까지 버텨온 정지 마찰력보다는 순간적으로 작아진다 같아요. 그래서 출렁하면서 가속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체를 이렇게 힘을 가해서 미끄러지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 순간에 갑자기 변하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미끄러졌다. 그래서 가속이 돼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외부 힘을 없애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물체는 가다가 정지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속도를 유지하려면 그 외부에서 여전히 끌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크기가 운동 마찰력만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미끄러진 이후에 용솔을 당기거나 해서 이 힘의 크기를 측정하면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죠. 등속 운동을 시키면서. 그래서 일단 미끄러진 이후에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그 전에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작용하던 정지 마찰력하고 미끄러진 직후부터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이 성격이 약간 다르다 하는 거예요. 마찰의 근원은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마찰력은 이제 정지 마찰력하고 운동 마찰력,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